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할머니가 손주 자랑하느라고 전화해가지고 한참 동안, 한 20분 동안 얘기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데 항상 웃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예,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할머니하고 이제 말벗도 되고, 또 훈수도 나는 거야. 할머니가 뭐 하는데 자꾸 와서. 그래서, 아니, 이거 얼마나 좋으십니까? 했더니, 이제 할머니가 전화 온 목적은 뭐냐면, 손주 자랑하는 거야. 아니, 이 애가 완전 천재 같은데, 이거 사주 좀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천재인데 사주 볼 거 뭐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그러다 뭐 봐달래. 얘가 지금 완전히 애어른, 6살밖에 안 먹었는데, 모르는 말이 없고, 뭐 표현 못 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완전 천재인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 새끼 키울 땐 몰랐는데 이거 손주 녀석 키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시간 가지고 모른대요. 그렇다고 사주 한번 풀어달라고 해서 그걸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운 같은 거 풀어볼 거 없고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모르고 6살 먹었는데, 이 손주 녀석이 그렇게 이제 애늙은이처럼,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놀다 보니까 뭐 다시 노인네 된 거지 뭐. 근데 노인네 된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 이제 사주에서는 식신상관,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죠. 식신상관이 특히 이제 수일간에서 식신상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든가 늙음, 이런 상태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빨리 먹는 거야. 정신적인 연령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연령이 자꾸 나이 먹은 성인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식상. 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동틀무렵, 우리가 이제 기지개 켜고 이렇게, 아이고, 잘 잤다고 일어나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데, 이 목이 없으면 그냥 어둠 상태. 그러니까 식상이 없으면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특히 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어둠이 거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린아이 같고. 근데 이제 사주에 식신상관 목이 없으면은 정신연령, 즉, 정신연령이 자꾸 새로워지질 않고, 이 나이 먹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늙은이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벗이 되고 이렇게 재밌으니까 이게 더 신기한 거야, 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제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목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이 화잖아요. 화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야. 화는 무한정 퍼지는 게 화잖아. 그런데 이제 토가 없으면 토는 이렇게 어떤 영역을 이렇게 딱 지정해주는,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토 같은 경우는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영역을 이렇게 재현하는데, 이 금이 없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토로서의 어떤 뚜렷한 이 역할을 이렇게 모아지는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어떤 객관화되는 거, 그런 거를 자꾸 강요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가정적인 거, 주관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판사 같은 입장에서 객관적인 거를 이렇게 강요받을 정도로 자기 주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는 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금 자체가. 이렇게 정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걸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할 게. 수는 어떻게 돼요? 목이 없으면. 새로워지는 게 없으니까 옛날 그대로. 혹은 쉽게 늙어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애늙은이.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운에서 요렇게 되면 좀 달라지죠. 여기가 언제냐면은 37대운 인목, 묘목이 오고 57대운에서 간목, 67대운 을목. 요때쯤 되면 이제 좀 달라지죠, 애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30살까지는 그래서 이게 37대운이 되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뭔가 지금처럼 애늙은이처럼 행동 않고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느낌. 그야말로 청년다운. 37대면 뭐 중년으로 가는데 이때는 오히려 청년처럼 이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참 이제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자, 이 꼬마가 이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가실 때까지는 할머니 말벗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 상담도 해주실 거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행복하시니까 살아계실 동안은 충분히 지금처럼 그런 말벗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냐? 그래서 내가 36까지는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36까지 이 손주 녀석이 36살까지 내가 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제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때쯤 돼야지 수의 어둠이 걷히고 그죠? 또 새로운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이 식상 목이 오면은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만족감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역할을 했죠. 지금 이제 여섯이니까 이제 대운이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이제 기해년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수기운이 또 계속 오죠. 근데 수기운이 오면은 이제 그런 지금과 같은 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죠. 지금은 비겁이 없잖아요. 여기 인성이만 있고.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또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지금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과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염 만지면서 이렇게 만지는 표정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도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훈수, 할머니에 대한 인생 상담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거 자꾸 리뉴얼 하는 것보다는 옛날 멈춰있는 상태, 수렴한 상태, 어둠에 있는 상태, 늙음에 있는 상태. 자, 그게 유지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에너지처럼 어떤 데 보면 못하는 말도 없고 표현 못하는 것도 없고 또 레벨을 맞춰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복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어. 아니, 손주 녀석이 그렇게 옆에서 쫑알거리고 말벗도 대주고, 때로는 훈수도 도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이 세계 어디냐고. 그래서 그런 기분이 너무 좋고 자라가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볼 것도 없고, 사주 자체가 지금 아주 양의 기운이 많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자라고 또 남성답고 남자답게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멋진 손주라고 내가. 그래서 맨날 이뻐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얼굴에 좀 뽀뽀 좀 해주시고 애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정말 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늙어도 나이 드셔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영원한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식신상관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